네,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한 사이클 트렌드 분석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메가사이클인데요.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려운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여러 악재들을 딛고 왔고요. 오늘 또 금요일인데 이제 4천선을 넘는 흐름들, 특별히 또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는 어쨌든 AI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거품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또 이제 오라클이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네네, 데이터 그렇습니다. 센터 건립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죠?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AI 버블이라 할 때는 정확히는 AI 기술 자체의 의문이나 AI 기술이 결국은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거라는 것 자체가 그걸 버블이다. 의심하는 건 아니죠. 강아이죠. 이슈는 뭐냐면 AI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투자들 많이 하죠. 근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 갖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캐시플로우가 아직 충분치 않은데 투자의 속도라든지 규모가 너무 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어디선가 약한 고리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게 AI 관련되는 주식의 이제 버블 노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이전에 나왔었고 실적 발표되고 이번에 또 나온 뉴스는 오라클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는 이번에 블루 아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나온 거 미국 미시간주에 한 100억 달러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오픈 AI용으로 쓰는 300억 달러 일부분입니다. 이 100억 달러를 할 때 누가 돈을 댈 거 아니에요. 전주가 되는 것이 블루 아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블랙스톤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모펀드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규모는 작습니다. 블랙스톤 같은 경우 대비했을 때 6분의 1, 7분의 1 되지만 최근에 큰 회사가 있는데 이게 블루 아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참여를 갑자기 취소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이 추진하는 이 데이터 센터 100억 달러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우려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라클이 이미 40%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충격 내지는 걱정이 부각된 거죠. 물론 기사 상태로는 블루아울이 참석 안 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자를 블랙스톤이라는 얘기도 있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또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에 OP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OPM이 Operating Profit Margin이 아니고요. 네. Other People's Money. 다른 사람 돈을 써서 하는 거, 이게 OPM이라는데, 오라클이 부채가 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 부도 위험이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 무려 10%까지 높아진 게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가장 약한 고리가 오라클이 부채가 있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오픈 AI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완벽한 어떤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약한 고리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시대를 바꾸는 변혁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들은 이전에도 몇 차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AI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요거는 이제 사실은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에 네. 그 핵심적인 타이틀 3가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AI 논란에 투자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라고 정의를 짓고 있는데요. 첫 번째, AI 투자는 비가역성이다. 계속되는 게 한 번 투자하면 계속해야 된다. 왜? 돌이킬 수 없다. 내가 AI 투자에 가담해서 경쟁에서 이기든 경쟁에서 이기든 아니 경쟁 못해갖고 떨어져갖고 자빠지든 어쨌든 간에 투자한 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석 안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죠. 같은 경우 샀다가 아니다 보면 되팔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게 한번 투자하면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성큰 코스트는 그냥 나중에 리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두려워서 안 하면은 그냥 레이스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래 죽나 경쟁에서 죽나 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이나 관련된 회사는 투자를 하죠. 네. 투자는 비가역성 가는데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그럼 생산성이 얘네 입장에서 리턴이죠. 돈 투자했으니까 리턴이 와야 되고 그거 리턴이 올라면 어떡하죠? 생산성이라는 게 그걸 AI를 사용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기업들이 AI를 사용해서 생산성이 의미 있게 뚜렷하게 증가돼야 되는데 이 증가돼서 걔네들한테 리턴이 가게 되는 이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시차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에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시차에 대한 걱정을 또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시차가 두는 거니까 지금 해가지고 6개월 뒤에 효과가 없네. 그럼 6개월 뒤에 스크랩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얼마 걸린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계획해갖고 전주 모이고 2년 걸립니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돼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금 챗GPT나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죠? 피지컬 AI. 그렇죠. 자율주행 로봇. 근데 이것도 시차예요. 이게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는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길 때, 별로 안 오를 때가 꽤 오래 걸리는 것이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현지 AI 말고 피지컬 AI죠. 근데 피지컬 AI 시대가 2년이고 3년 뒤에 도래하면은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 여기는 증가라 했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투자는 비과학성 알고 시간은 2, 3년 걸리고 피지컬 AI의 내러티브는 더 큰 게 있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OPM이 증가되는 겁니다. 네. 그런 투자의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덜컹거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죠? 네네. 이제 어제 시간에서 올랐다가 이제 전날, 그죠? 이제 어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반영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은 뭐가 얼마나 좋아진 거고, 네네. 가이던스에서 얘기하는 함의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실적은 한 20% 이상 잘 나왔고요. 네. 예상보다.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엄청나게 한 70% 이상 잘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대충 생각보다 한 50%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EPS가 50% 잘 나오니까 PER 배수가 50% 떨어지겠죠.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얘네들의 26년도,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의 실적 추정이 업될 텐데 그러면 PER이 아마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이 정도 기업이 그렇죠. 8배면 싼데 어저께도 10%밖에 안 올랐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 15% 이상 올라도 아무 이슈가 없는 건데 주가는 고작 10%밖에 안 올랐어요. 어쨌든 그건 표면적으로 나온 거고 뭐가 좋아졌느냐?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 가이던스 나온 내년도 12월 1월, 내년 2월 달 기준 했을 때 올해 그 8월 달, 6개월 사이에 매출에 대한 성장률은 가이던스 기준으로 65% 증가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5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최근에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요 기간 비슷한 6개월 동안의 전망이 얼마냐? 매출이 50에서 60%. 걔는 65%인데 우리는 삼성은 50에서 60%. 하이닉스는 20에서 40%. 그러니까 뭐냐? 삼성 하이닉스의 최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인 매출 증가율에 대한 최근 애널리스트 전망이 결코 공격적이지 않고 더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전주곡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보는 거잖아요. 이제 분기가 다르게 실적 미국 기업은 뭐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12월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뭐 지금 4분기인데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하고 이런데 우리는 어쨌든 연말까지의 4분기 실적이 내년 넘어가면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연간 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들은 어떨까요? 지금 컨센서스가 높아져서 4분기에 삼성전자는 연초 벽두부터 아마 잠정 실적 넘버는 알려질 겁니다만은 삼성전자 기대치는 19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9조. 하이닉스는 16조 중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4분기 실적이고 지금 어차피 주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는 100에서 110조, 하이닉스는 80조에서 85조까지 왔습니다. 이 주가 레벨인데 아까 제가 앞전에 뭐라 그랬죠? 마이크론이 지금 PER이 8배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만약에 정상으로 가는 8배에서 10배로 간다면 아마 삼성 하이닉스도 8배, 10배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높아진 내년 이 기대치의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PER 8배, 10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제 목표 주가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이닉스가 70만 원, 삼성전자가 한 12만 원대 정도가 추론이 가능한 정도가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계속 잘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준 실적 자체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AI 거품론과 그럼에도 투자해야 되는 이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봤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AI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덜컹거림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AI 산업을 어떻게 보면서 뭐 관련된 섹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반도체도 있고 전력도 있고 네네. 종합적으로 AI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제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어닝 기준으로 8배, 10배 정도 마이크론 비슷하게 가면은 12만 원, 70만 원 정도 타겟업을 하다고 사람들이 컨센서스 간다면 그게 가까워질수록 다른 것들도 이제 따라갈 겁니다. 그게 가까운 게 아직 컨센서스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빨리 못 따라올 거예요. 물론 오늘은 그동안 이제 미리 조정을 받았거나 했던 조선, 방산 다른 이유지만 변압기 올라가고 있는데 변압기가 AI와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항상 언제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다른 분도 아마 증권사에 나왔고 변압기 자체의 펀더멘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변압기 자체의 펀더멘틀로 봤을 때도 PER이 30배, 40배 넘어가지 않으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AI의 이 칼라가 언제 다시 입혀지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은 AI 관련된 변압기도 일정 주식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크게 본다면은 물론 효성중공업이나 이게 좋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계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올라가던 국면에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또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가는 거죠. AI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본 부장님과 다음 주제는 이제 5,000 간다, 3,500 온다. 내년에 이제 코스피 전망인데요. 5,000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3,500은 코스닥인가요? 코스피가 이렇게까지도 흔들릴 수 있지, 그죠? 뭐 5,000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4,000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3,500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코스피 내년에 5,000에 대한 기대감, 네. 네네. 동의하십니까? 이 표를 yes and no인데 속도의 이슈가 될지 아니면 조금은 어려운 이슈가 될지 질문 7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얼마나 믿나요? 그러면 준비드리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7가지 질문을 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본인들도 답을 한번 해보죠. 옆에 네. 친구분들도 네. 긍정론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7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골디락스 믿습니까? 골디락스는 경제가 탄탄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인플레보다는 고용이 좀 내려가는 걸 신경 쓰고 이게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현재 입장이죠. 골디락스 계속 믿습니까? 두 번째, 인플레 우려는 잠재워도 되나요? 1분기 지나면 둔화되나요? 세 번째, 유동성 기기가 중간중간에 뭐 단기 유동성은 나오고 하고 뭐 비트코인도 이러는데 이런 위기 가능성은 트럼프가 어떻든 간에 막나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AI 투자 과열,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까 피지컬 AI로 간다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거로 옮겨가는 것이 빨리 일어날 수 있나요? 속도만 되면 해결되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대한민국 포함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어쨌든 위에가 빅테크가 노이즈가 있든 경쟁이 안 든 주가가 하든 간에 거기에 팔아제끼는 반도체는 논한다 그러는데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원화 약세가 좀 신경 쓰이죠. 원화 약세인데 1,500 앞두고 있는데 원화 약세는 이것도 역시 정부가 어떻게 하든 틀어막을 수 있나요? 이 7가지 질문에서 낙관적이라면 4,500 이상 5,000 가는 건 결국 갑니다. 결국 간다는 게 10년 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퀘스천이 가거나 아주 의문스러운 게 남아있다면 그 가는 속도는 아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3,900에서 4,200 단기 박스권을 지금 제가 2개월째 유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도 왔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코스피 전망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과 관계없고 말씀을 드리면 6월 말 기준으로 4,43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4,000 정도가 PER이 10.5배인데 네. 과거 평균 딱 중간이기 때문에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요. 4,430이면은 12배. 한 낯이 높게 준다고 하면은 4,400 정도를 타겟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2번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전후로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아주 큰 차이가 안 나고 1.7에서 2.3 정도 나온다면 환율도 역시 1,500을 훌쩍 넘는 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 4,500 근처인 4,400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에 던지는 7가지 질문들. 이게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제 5초는 사실은 약간 좀 관념적인 희망이 섞여 있는 거죠. 근거라기보단. 그거를 이제 본부장님은 실질적인 본인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조금 더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죠? 뭐 한 분기 정도까지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고,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장은 이제 연말을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 가면서 갈 거냐, 또 내년에 또 이런 중심 흐름에 있는 기업들을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포트 전략 마무리할게요. 4천 이상 가면은 천천히, 4천 이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주가만의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좀 담으셔도 괜찮고요. 이미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현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현금은 20% 안짝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할 시간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현금 한 30% 갖고 있어도 크게 무방 없습니다. 기준은 반도체와 나머지 것, 바벨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제가 흥분하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15만 원 되고 하이닉스가 80만 원 되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고 맨날 듣는 게 반도체 한 70% 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골고루 실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하지만 상반기처럼 조방원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심리하고 새로운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조방원 비중이 뭐 20%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도체 40%, 나머지를 골고루, 그 다음에 현금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20, 3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메가사이클 투자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